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공매도 곧 이제 재개가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요. 5월 3일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고, 앞으로 공매도에 타켓이 되는 일부 고평가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시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댓글은 여러 가지 생각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달 3일, 그러니까 5월 3일이죠. 이때부터 이제 예정된 주식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54조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연말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40조까지 들고 있었던 이제 잔고가 54조까지 늘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공매를 좀 많이 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차거래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를 대차거래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 빌린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자,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베팅을 합니다. 주가가 저점에서 샀다.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주가를 사서 고점에 파는 이러한 행위가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 투자죠. 하지만 이거와 반대로 이제 공매도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식을 미리 빌려가지고 이때 이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구입을 해서 빌렸던 이 사람에게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차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매도는 사실 세력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건전한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사실은 더 큽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 이 A라는 기업이 어떤 중요 정보가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 실적이 떨어질 거야 혹은 어떤 이런 이유에서 이 회사가 망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알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공매도를 쳐버리면 아무래도 이거는 엄청나게 수익을 얻겠죠. 이런 공매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벌금을 좀 많이 때려야 되는데 사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사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미국에서 게임스탑 사태 아시죠?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게임스탑 주가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게임스탑 주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지만 이때 쇼커버링이 나왔습니다. 쇼커버링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주식들이 미리 팔아버렸는데 주주들이 단합을 해서 이 판 금액만큼의 주가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인데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팔아버리고 좀 떨어졌을 때 사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주주들의 단합으로 인해서 그 내가 팔아버린 그 주가를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지금 주가를 빌려서 팔았고 이렇게 싸지면 사서 갚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사서 갚아야 되겠다라는 쇼커버링이 나오게 됩니다. 즉 빨리 지금 이 주가가 방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워낙 정보라든지 혹은 유튜버나 블로거 이런 쪽으로 단합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제 이 소소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합의 하나의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사실 특히나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쇼 커버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젠 다시 돌아와서요. 시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현재 1위죠. 코스닥에서도 공매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 이 공매도가 5월 3일 날 재개하면 아무래도 시젠도 타켓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 시젠 주주들이 단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매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공매도 세력들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23개국의 수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1분기 매출이 4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요 3,5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공매도가 어설프게 들어왔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가는 오히려 폭등을 맞이할 수도 있고 공매도 세력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한 가지 주주들이 단합을 하고 이 시즌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대차 거래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적 같은 경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제품의 인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올해에도 수출 호조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에만 지금 두 차례 공시가 떴었죠. 이탈리아에서 1200원, 1200억 원,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247억 원. 지금 두 개만 떴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시가 최소한 몇 개는 더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제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고 그 유보율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을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젠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예측이지만 자, 2021년을 보면 작년에 최고점을 달했는 것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훨씬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매출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2022년, 2023년 또한 매출이 1조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너무나 튼튼한 기업이죠. 이거는 전부 이제 코로나 그리고 다른 진단 키트 그런 것들로만 이제 매출을 잡았는 거고 앞으로 시젠이 M&A라든지 기업 체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ROE 같은 경우도 시젠 같은 회사는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64%까지 나오는 회사가 2021년에 지금 64%까지 우리가 10,000원을 투자해서 64,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거의 찾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부채는 거의 없는 편이고 재밌는 것은 유보율을 한번 보세요. 유보율. 회사가 돈이 남아 돕니다. 특히나 작년에 유보율 근데 올해 유보율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빈 공란으로 남겨놓은 것 같긴 한데 얼마를 지금 유보율로 남아둘지 모릅니다. 이 유보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무상증자 배당을 높이고 투자를 하고 사람을 뽑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이 유보율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2021년에는 이 유보율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지금 벌어놓은 이 유보율로 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2021년에 이것들을 가지고 또 2022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그리고 투자 컨센서스도 목표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자, 15만 4천 원. 과거로 치면 한 31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반토막 났고, 어쨌든 목표 주가가 15만 4천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갖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겠죠?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내일 또 주식 시장이 열리는데 내일 또 시젠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주들 시젠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갖고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식을 살 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믿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진입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시제는 테마성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지금 물론 이제 고점에 이제 잡혀 있지만 과거의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때도 한 40만 원 이상을 받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 틀렸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20만 원이 되면 제 목표 주가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거 4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